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도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던 일가족의 차량이 실종 신고 일주일 만에 완도에서 인양됐는데 지문대조 결과 일가족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출범을 앞두고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3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잡음만 무성하게 일고 있습니다. 광주 연극계에서 배우들이 극단 관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조양 일가족의 차량이 인양됐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 3구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실종된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승용차가 뒤집힌 채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양 가족의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이들의 옷차림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조양 가족과 일치했습니다. 아빠로 추정되는 분은 운전석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하고 딸은 뒷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신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조양 일가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양 당시 차량은 운전석을 제외하고 다른 문이 잠겨 있었는데 차량의 변속기는 주행이 아닌 주차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고장이나 사고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신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우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여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실종된 가족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진 건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의 가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형편이 좀 풀렸지만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재기불능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완도 앞바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가족은 아이가 태어난 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2살 무렵이던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복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가족 월 소득은 차상위 계층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117만 원. 네, 차상위 신청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소득 신고였던 것 같습니다. 조양의 부모는 지난 2019년부터 컴퓨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나마 형편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아이 교육비도 마련하고 차량도 구입할 수 있었지만 가상화폐 투자에 욕심을 내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고 결국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현은 그때부터 티가 났어요. 언제부터요? 그때 작년 초부터. 추선 돈이 좀 없나 보다. 금전적인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코인 같은 거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숨진 조 씨는 완도에서 실종되기 전까지도 가상화폐인 루나를 검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실종된 이후 가족의 집 앞에는 법원의 등기 문서와 금융당국, 도촉장 등이 연이어 쌓여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지금 지인 직접 알았더라면은 자문이라도 좀 해줘서 최소한 이런 일은 안 나게끔 해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항상 머릿속에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제3의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6월 최저기온 최고 급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습니다. 완도와 순천, 해남, 진도, 흑산도에서는 1위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달아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종일 습하고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량이고요.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민선 7기 현안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은 3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각종 복지 혜택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열린 최종 자문회의. 민선 8기로 넘기기에는 부담스러운 과제들이 있다며 민선 7기 현안 사업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여러 장애 요인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빠르면 2026년에야 개통이 가능하고 광주역에서 첨단, 시청에 이르는 20km가량의 2단계 구간은 5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단계 구간은 2,200억의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5억 원만 반영돼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업 지연은 물가 상승과 안전규정 강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1, 2단계의 공사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민선 7기가 2019년 착공 당시와 2021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늦어진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서는 시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광주 상생카드와 전면 무상보육 역시 예산 부담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민선 8기가 광주 상생카드를 없앴다는 오명은 오해라면서 카드 할인 한도를 낮춰 10월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강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민선 7기 공약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진적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는 3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약의 실천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3가지 문제점들을 8기로 넘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 아래 시민 공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준하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반도체 특위는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됐고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김 지사와 김 인수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색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선 7기를 이끌었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습니다. 이 시장은 퇴임식에서 지난 4년 광주는 저의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다며 매일매일이 광주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광주 발전과 시민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수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선 연임을 마친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의 퇴임식도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위국 교육감이 어제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12년간 이어져온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광주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고 광주 지역에서 촌지를 근절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사업과 관련해 잇단 잡음만 일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문을 연 공립유치원입니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이었는데 교육청에 매입돼 공립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놀이과정에 맞춰 놀이공간이 늘어났고 급식실도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다음 한부모 가정을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당초 목표는 22년 3월까지 매입형 유치원 5곳을 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사업이 보류됐고 지난해에는 잇단 잡음만 일다 아무런 소득 없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사립유치원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장휘국 교육감에게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진전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뇌물수수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해당 유치원 사업자가 지인을 통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있던 최영환 광주시 의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했고 실제로 선정까지 됐던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시교육청은 전체 선정위원 11명 중 어느 한 명이 심사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각종 논란 끝에 최종 전환은 잇따라 무산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사업이 삐거덕대는 사이 타 시도 중에선 매입형 유치원을 10곳 넘게 개원한 곳도 있습니다. 당초 1차로 지금 추진했던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고요. 네, 금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선 공립유치원을 원하는 유아 중 절반 정도만 공립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전남 지역 노동자 대부분이 법적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를 노동자는 38%가 못 받았다고 응답했고 사용자는 68%가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자는 85%, 사용자는 92%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도심 아파트 단지를 돌며 소방호스 관창 수백 개를 훔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달 18일부터 열흘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과 서구 광천동 아파트 단지 8곳을 돌며 소화전 내 소방호스 관창 490여 개를 훔친 뒤 고물상에 되판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 상태인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MBC가 5.18 42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줘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6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 기획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우종훈, 이정현 기자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정했습니다. 5.18 특집 다큐 나를 찾아줘는
장기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역사 바로잡기라는 언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공동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한계도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그동안 IoT 기술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기관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취약계층 보살핌 서비스와 1인 미디어 창작소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에 취항한 항공사의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정기국제선은 최대 5천만 원이던 손실보상금을 1억 원으로, 국내선은 5천만 원으로 2배 늘렸고, 부정기 노선에도 국제선은 편당 200만 원, 국내선은 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은 다음 달부터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정기 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달랏 등 5개 부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밤사이에도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6월 들어 일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습니다. 완도와 순천, 해남, 진도, 흑산도에서는 1위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다 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종일 습하고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진의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 31도, 고흥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